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호입니다. 저는 지금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 와 있고요. 지금 뒤에 보고 있는 제네시스 GV90 프리뷰 행사에 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모델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컨셉카에 적용됐던 코치도어가 적용될지도 궁금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물론 온라인상에 지금 많이 공개가 됐었습니다만 실제로 보니까 그 위용이라든지 고급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지금 전시장에는 세 대의 차량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차량이 퍼스테이션 차량입니다. 이 차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일단 코치도어가 적용된 GV90의 가장 상위 트림 모델입니다. 지금 이 도어 같은 경우에 가운데 비필러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도어는 보통 이제 전동식으로 살짝 뜨게 되고 이제 이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은 열리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힌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두꺼운 타입으로 되어 있죠. 도어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거대한 힌지가 준비가 돼서 열리는 형태이고요.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단 한번 닫으면은 아주 작은 힘으로도 동작하게 움직이게 되고요.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붙게 되고 한번 당기게 되면은 문이 살짝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리는 이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살짝 힘을 줘서 당기게 되면 도어가 열리게 되고요.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비필러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무거운 도어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립 같은 형태의 결합부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위쪽에 보이는 이 부분과 맞물리면서 이 무거운 도어를 지탱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코치도어 같은 경우는 컨셉카에서 많이 적용하긴 하는데 양산 모델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비필러가 없기 때문에 차량의 강성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차체라든지 그리고 도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적용이 돼야 되고 워낙 비용도 비싸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적용하기는 어려웠겠죠. 하지만 이 부분도 일반 도어와 달리 굉장히 두툼한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코치도어가 좌우로 열리는 형태로 되면서 이 안쪽에 이렇게 시트들이 지금은 이제 1, 2열 시트가 완전히 또 수입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시트의 가죽의 고급감 이런 것들은 말할 나위가 없네요. 정말 부드러운 소재, 잘 마감된 고급 소재들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위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에 버튼이 있긴 한데 지금 차량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 스위블 시트가 동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스위블 시트는 버튼을 눌러서 일단 시트가 세워진 상태에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적은 공간에서도 이 시트가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살짝 나와서 차량의 외관 한번 볼게요. 기존에 공개됐던 2024년도에 공개했던 네오룸 컨셉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이 조명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보석이 박혀 있는 듯한 이러한 인상을 받게 합니다. 특히 이쪽에는 크리스탈처럼 이렇게 조형된 모습들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 차량의 측면에도 있습니다. 아마 방향지 시등일 텐데 이런 것들이 밝게 빛나면서 더 화려한 모습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휠 사이즈가 자그마치 24인치입니다. 22인치, 24인치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대한 휠이 적용이 되면서 차체와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중에 하나죠. 달 항아리의 디자인을 본뜬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매끈하게 조형된 이 조약돌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보닛 위쪽 같은 경우도 보통 대부분의 차량들은 이곳에 날카로운 선을 만들면서 라인을 좀 강조하기 마련한데 굉장히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매끈하게 곡선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항아리의 디자인을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였고요. 자, 다시 한번 실내로 오면요. 지금 1열 도어는 완전히 또 돌아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때 한번 시트를 한번 돌려보죠. 스위블 시트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 이제 작동이 되고요. 버튼을 쭉 누른 상태에서 스위블 시트가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동작 속도 자체가 엄청 빠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위블 시트가 움직이는 건 정차된 상태에서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크게 안전상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쪽에 사람 있는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거의 한 20초, 25초 정도 돌아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운전석 시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차량 안쪽에서 시트가 방향을 전동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독특하죠? 신기하고요.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면서까지 이 시트의 위치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 움직이는 것 같고요. 자, 1열 공간도 근데 정말 독특한 부분은 이 변속기 노브 형태거든요.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게 있는데 이 기어 노브가 시동을 걸게 되면은 이 9시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익숙한 방향식으로 이제 기어 노브를 조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실내 공간은 이 곡선이 강조된 차량 외관과 같이 곡선이 강조되고 따스한 실내 공간을 연출하는 데도 집중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형태는 스티어링 휠에서는 뭐 특이한 기능들은 따로 없어 보입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그다음에 작동 메뉴들 보이고 있고요. 특이한 부분은 이게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수납이 됩니다. 롤러볼 형태로 수납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작은 디스플레이를 보다가 또 확장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더 넓은 디스플레이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수년 전에 CES 같은 곳에서 LG의 롤러볼 이 디스플레이를 봤었는데 그것이겠죠?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인상적인 기능이기도 하고요. 시계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고 슬라이드를 통해서 메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독특하죠? 제네시스 GV90는 정말 최신 기술들이 지금 다른 차량 양산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은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버튼 하나 만질 때마다 굉장히 놀랍게 되는데요. 지금 기어 노브도 수직 형태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특히나 이제 맥세이프 기능으로 스마트폰을 고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옆쪽에 보면은 다양한 이 전구를 높인다든지 도어를 닫을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나무에 완전히 새겨져 있는 형태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터치 버튼들이 있겠죠. 지금 디스플레이를 확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OTT라든지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를 조금 더 보기 편한 화면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앱 화면이 더 강조된 모습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올린 형태에서는 이 주행에는 사실 방해가 됩니다. 이 시야를 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차량 내부에서 쉴 때 화면을 확장해서 여러 가지 앱이라든지 OTT 같은 것도 볼 수 있게 되고,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스크린을 접어서 이제 주행을 하면은 시야 방해 없이 다양한 메뉴들 설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어도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열 수가 있고요. 장애물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이게 닫히다가 멈추게 됩니다. 버튼류의 조작의 감각 역시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이 다이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움직이는 편인데 이 모드 버튼들, 여기 있는 이 크리스탈 형태의 버튼, 물리 버튼들은 뭔가 이게 당겼을 때도 메뉴들이 작동을 하거든요. 특히나 그런 경우에 작동하는 게 확실하게 피드백이 좀 덜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햅틱 반응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2열 공간인데요. 일단은 넓은 파노라믹 루프가 준비가 되어 있고 2열에 앉아보면은 앞쪽에는 스크린이 있고요. 와, 시트가 정말 편하네요. 지금 허리를 지지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리를 지지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어깨, 고개를 이렇게 댔을 때의 지지했을 때의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정말 탁월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실내 공간이면서도 또 편안한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2열에서 봤을 때 1열 공간은 이러한 구성입니다.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실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뒤쪽에 있는 컵홀더들도 모두 다 냉각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온열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OTT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재생해서 볼 수가 있고, 화면 크기는 그렇게 생각보다 이 뒤쪽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OTT 서비스를 이 뒤쪽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이쪽에 있고, 여기는 맥세이프가 있진 않습니다. 그냥 미끄러짐 방지만 되어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고요. 뒤쪽 도어 역시 전동식으로 열고 닫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수납 공간도 그렇게 넓진 않지만 C타입 포트가 이쪽에 있네요. 자, 그리고 2열에는 이제 냉장 기능을 갖추고 있는 공간도, 냉장고도 이렇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물병 같은 거 보관하면 되겠고요. 독특하게 이 경고 문구에 음식물을 보관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이 차량은 4인승 모델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따로 시트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적재 공간과 사이에는 유리로 격벽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나오는 소음도 2열 공간에 잘 억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프에는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조도의 조명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자, 잠깐 차량의 뒤쪽으로 좀 나왔는데요. 일단 충전 포트도 이러한 형태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로 뭔가
딱 맞물리는 형태로 충전구가 안쪽이 구성된 것도 또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닫을 때는 이렇게 버튼 눌러서 닫게 되고요. 적재 공간도 일단 적재 공간 보기 전에 뒤쪽에 라인이 제네시스는 이 두 줄의 라인이 특징이긴 한데 그것 역시 이 뒤쪽이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으로 마감되는 굉장히 넉넉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을 통해서 제네시스 네오룸 컨셉의 디자인을 아주 충실하게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오룸 컨셉이긴 하지만 네오룸이라는 이름을 좀 계속 다 사용하고 있어요. 적재 공간 안쪽도 정말 따뜻한 조명이 위쪽에 부드러운 조명이 나오면서 이 적재 공간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이제 차량의 전고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220V 충전구는 왼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짐 같은 거 걸 수 있는 고리 요 정도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짧게 있네요. 아마 이곳에 소화기가 장착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적재 공간 안쪽까지 정말 부드러운 소재들로, 천 소재들로 마감이 돼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저 부분은 냉장고 때문에 아마 그 내부 열을 내보내기 위한 타공된 부품이 좀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적당히 마감했을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정말 고급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사실 정말 많은 이런 프리미엄 전기 SUV들이 독일 제조사라든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이러한 대형 전기 SUV를 선보이고 있고, 기존의 이런 SUV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성을 강조한 모델이기도 했는데 제네시스 GV90 역시 그에 정말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퍼스트 에디션 모델이거든요. 퍼스트 에디션의 색상은 이러한 색상으로 되어 있고, 보라색으로 또 파이핑된 이런 시트도 볼 수가 있습니다. 퍼스트 에디션은 이러한 색상이고요. 아마 GV90를 대표하는 색상이기도 하고 네오룸 컨셉도 아마 이 색상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코치도어는 멀리서 보면 이러한 형태거든요. 정말 거대한 문이 열리면서 실내 공간을 오롯이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1억 중반에서 후반에서 시작이 되고요. 1억 중반에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퍼스트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에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인증은 됐거든요. 주행거리 666마력의 출력을 발휘하고 400km 이상의 넉넉한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GV90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최신 현대차 그룹의 최신 전기차 플랫폼인 EM 플랫폼을 처음으로 적용했거든요. 그동안에는 이제 eGMP 플랫폼을 사용하다가 의미 있는 차량인 만큼 EM 플랫폼을 첫 번째로 적용한 차량이기도 하고, 또 울산의 새로운 전기차 공장에서 처음으로 생산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힘을 많이 실었다는 게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인 도어인데요. 일반적인 차량에 적용되는 도어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반 도어는 이렇게 열리고요. 진짜 코치도어 보다가 요거 보니까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답답한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은 뒤쪽에 3열 공간도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3열은 접혀 있는 상태이긴 한데 3열 공간도 쓰기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유 공간 가지고 있는 3열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에는 정말 독특하게도 온돌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조장치를 통해서 실내를 따뜻하게 데폈다면 제네시스 GV90에는 차량의 루프라든지 시트 그리고 하부에 따뜻하게 차량을 데우는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쾌적하게 실내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강한 바람을 통해서는 빠르게 실내가 따뜻해지긴 하겠지만 상당히 좀 건조하고 목이 칼칼한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정말 은은하게 이 한국의 온돌 기능을 적용한 것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제네시스 GV90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이 도로에서의 시승이 너무나 기대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사실 무게가 3톤이 넘는 차량이거든요. 승객들이 탑승하게 되면 3.6톤에 달하는 차량일 텐데 이러한 전기차가 정말 얼마나 우아하게 일반 도로를 달리게 될지, 정말 실내의 고급감에 버금가는 주행 질감을 보여주게 될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G90 같은 세단까지 선보이긴 했었는데 이제는 SUV, 대형 SUV까지 선보이게 됐고요. 그리고 그 고급감이라든지 실내의 편의 기능들, 최초로 적용된 다양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장에서 분명히 다른 경쟁 모델들과 또 비교할 때 전혀 뒤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